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할 때요.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가격에 집착을 해서 주식을 하면 사실 그것도 안 되죠. 싸게 산다는 것도 상대적이기도 하고, 싼 줄 알고 샀는데 1년 동안 줄줄 빠지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지금 현실에서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만 봐도 단순하게 싸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에 비례해서 진짜 싼 거냐 비싼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논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오늘은 가격이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일단 주식 투자에서 절대적으로 싼 가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이런 A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거든요. 전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히 싼 가격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으니까. 근데 여기가 싼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로 원치 않는 흐름, 분명히 싼 가격이 맞았지만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A는 다시 비싼 가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복되죠. 다시 이제 B로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다시 하락을 했으면은 B가 싼 가격이 맞았어? 왜냐면 하락 흐름이 나오게 되면 B는 다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싼 가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이어지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해당 가격은 싼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원리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걸 한번 다시 짚어드린 거고, 그렇다면은 실전에서 진짜로 고민되는 거는 이런 상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매매해야 되나, 그게 근본적인 궁금증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절대로 어떤 특정 가격을 절대적으로 싸다 비싸다라고 구분하지 말아라. 일단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유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한 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싼 범위,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에서 분석에서는 이런 걸 저평가라고도 합니다. 저평가 상태, 이런 범위 상태, 이 종목은 이 정도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예요. 이런 이 정도 영역을 구분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해당 주식이 4,750원, 이거는 싼 가격이에요. 절대적인 한 가격을, 이 가격이 오면은 싼 겁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언제가 싼지 언제가 비싼지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고, 사실 미래는 계속 바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 정도에서 타협을 해서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파동은 좀 여기서 더 떨어지는 상황도 감내를 하고, 이런 게 결국 주식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이 정도면 싸다 정도를 어떻게 구분하지? 여기에 이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쵸. 이 정도면 싸다를 구분하는 거, 범위로 할 때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싸다라는 가격, 그리고 저평가된 거 같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타겟팅하는 과정이 박스의 설정인 것 같아요. 이 박스의 설정이라는 거는 다들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설정을 하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임의로 아무렇게나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를 설정을 하면서 이 박스 자체가, 박스의 위치 자체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이 정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낮다,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간 완전히 낮은 거는 뭐 현재 보여진 상황에서 가장 낮으니까 낮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만 되더라도 이거를 낮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높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갈린다는 거죠. 즉 싸다 비싸다, 낮다 높다,
이거는 투자자 개별적인 성향이나 선호도 이런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말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낮은 구간을 낮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재무라든가 기업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 밑에 하단 박스도 분명히 열려 있겠죠. 그럼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보여지는 최저점 부근의 박스가 진짜로 낮은 게 맞을까?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었던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정작 최저점 박스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밑으로 박스 깨고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 하단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박스가 생기고 또 다른 박스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게 낮다 높다를 구분하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실전 투자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연히 뭐 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는 여기가 진짜 싸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보단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싸기 때문에 여기는 밑에 이미 보여지는 게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안 보여진 것까지도 몇 개가 더 있을지 모르는데 얘는 밑에 뭐 하나 있을랑 말랑 뭐 많아봐야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보다는 나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보여지는 화면에서 제일 싼 가격대의 주식을 사서 모으거나 기다리는 게 답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접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단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 안에서도 결국에는 여기서 사두면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근본적인 고민은 사둘 거면 얼마나 사둘 건데 어떻게 사둘 건데 등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러한 생각과 의사결정을 파동을 이용하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동을 이용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그 파동 안에 박스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네, 좀 파동을 이해한다 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같은 이런 박스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박스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박스를 계속 박스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요럴 때 나의 의사결정과 어느 정도 하락할 만큼 하락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파동 안에서의 의사결정 1번과 2번은 의사결정이 다르다. 심리적으로도 달라진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을 바라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전환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나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훨씬 더 낮은 가격을 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네. 나는 분명 엊그저께까지 5,000원을 봤었는데 나는 지금 5,250원 또는 5,500원 이런 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5,000원 대비 벌써 10% 오른 건데 난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실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의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파동을 이용해서 자신이 잘 사용하는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가격보다 내가 해당 범위 저평가됐다 또는 싼 범위다 싼 가격의 범위 안에서 내가 비중을 얼마만큼 확보하는가 조금 땅 따먹기 같은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중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그러면 여기가 싼 범위가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비중 최대한 많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가 만약에 진짜로 싼 가격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비중을 많이만 사두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의 박스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비중을 많이만 채우면은 좋지 않다.
적당한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갈 때 훨씬 더 큰 비중을 만들어 둘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도하기 전에 큰 비중을 만들어 놓고 잘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키우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 적정 비중 안에서 왔다 갔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가격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격이 중요한 건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한 그 박스 안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면 이 박스 안에서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가격이라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흐름 안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냐 이런 거보다는 흐름 안에서 내가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들으면은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왠지 그냥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사실 그 두 개를 단순 비교하게 되면 가격보단 비중이 중요한 게 맞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가격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종목 자체를 처음 접근하고 이 종목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그 시점, 그 순간에는 가격을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된다, 이렇게는 말하긴 어려운 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6,000원 내외에서 이 가격과 이 종목이 7,500원에 있을 때 또는 8,000원 이런 부근에 있을 때, 여기서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자체도 최초 생각, 최초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가격이 정말 이때는 싸서 와 이거는 무조건 많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다라고는 하시지만, 아까 이제 중간에 그래도 정말 좋은 기회일 때는 가격을 보고서 많이 사놓는 게 맞죠,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는 진짜 좋은 기회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때만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되게 대중적인 상황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러한 단순화를 묻는 것이라면 없습니다. 실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뭐 언제든 간에 내가 비중을 꽉 채워서 풀매수, 소위 말하는 풀매수 들어가는 때는 없다는 거네요. 네,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풀매수도 어느 상태의 풀매수를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정말 케이스는 다양해요. 최소한 지금 순간적으로도 10개 이상의 케이스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 풀매수 자체도 어떤 풀매수냐, 어떻게 매수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보조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딱 이 8월 8일 촬영하는 날 당일에 나온 실현 손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은 실현 손익부터 당연히 눈에 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수익, 결국에는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매수가 없습니다. 매수가 비어져 있어요. 이 말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전혀 섞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하는 중간에도 매수를 섞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란 얘기는 아니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그런 상태가 나왔는데 매수를 섞지 않고 매도에만 집중을 했어요. 왜 가능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단순합니다. 아까도 오늘 계속 설명드렸던 앞단의 상황에서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원활하게 잘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승을 맞았으니까 무리하게 매수를 섞지 않아도 그냥 스무스한 매도만 조절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양호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주식을 싼 가격에서 잘 사고 싶어요는 수익 내고 싶어요 라는 말하고 저는 같은 말로 들려요. 싸게 잘 사놔야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래야 수익 내기 쉬우니까 잘 사놓고서 올라가면은 잘 팔아야지,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싸게 잘 산다, 싸게 잘 산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되고 체화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진짜로 동의를 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배우셔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익혀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싸게 잘 산다는 거는 어떤 종목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여기가 싼 가격입니다. 이거를 귀신같이 방정식으로 구해내서 여기서 매수만 해놓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수익을 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싸게 잘 산다는 말을 실전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싼 가격대에 안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특정 파동을 가지고 흘러갔을 때 거기서 나는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 스나이핑처럼 뭐 특정 포인트 잡고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기술을 활용해서 빵 이렇게 하는 것도 몰빵이 아니고 계좌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해당 범위에서 그냥 빌드업처럼 꾸준하게 모아 놓는다. 그냥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서 가능한 많이 내가 비중을 확보해 놓는다. 이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이 안에서 내 매매는 매매대로 하면서 비중은 비중대로 모아가면서 비중을 잃지 않으면서 여기 자체도 박스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매매를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비중은 잃지 않으면서 이 전환이 흘러갈 때 거기서 비중을 내가 높여놓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높이면서 그 다음에는 수익 실현 차분하게 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또 나열해서 분류하게 되면 10개, 20개 그 이상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매매를 얼마만큼 할 수 있나요?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적을수록 더 다양화시키고 더 강화시키고 체화시키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진짜로 싼 가격에서 비중을 어떻게 잘 확보하나, 결국에는 싸게 잘 매수해서 수익 내고 싶어요를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싸게 사는 것 뭐 이렇게 되면 되게 기법적으로 고점 돌파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적인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저점 매수하듯이 그렇게 도전한다, 뭐 이거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산다라는 그런, 이거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는 하지만 막상 도전하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왜 실패를 하느냐,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뭐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그 매수 타이밍이든 뭐 기업의 가치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도전했을 때 실패하느냐를 논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뭔가 좀 그 주식의 주가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계속 행동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완전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한다, 지금이 싼 거 같으니까 몰빵한다, 떨어지면 손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과정 모두가 다 망가져지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주식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렇죠. 오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부분, 많이 비워져 있는 그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말고 저희가 또 클럽이라는 거를 해서 실제 이런 상황, 여러 상황에서 매매를 해나가면서 어니스트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개인 매매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는 그런 뭐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계속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보는 거 외에도 저희 클럽에 함께 조인하셔서 매매 같이 뛰면서 실전 매매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익혀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주식비더 공익카페로 검색을 한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입장을 하시고요. 자, 입장하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가 뜹니다. 다른 글 뭐 공지 보려면은 여기 카페 가입하기를 먼저 눌러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눌러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답변하시면은 가입 진행 되시고요. 곧이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요거 한번 누르시면은 저희 클럽 어떤 클럽인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안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니까 정독 한번 해보시고, 중간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도 클럽 설명한 소개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거고요. 아래쯤에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링크 있죠? 이거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수익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드리는 유료 클럽이다 보니까는 비용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비용, 이 회비 말고 이 회비에서 추가로 또 할인도 해드려요. 이 저희 영상 보고서 가입 신청했어요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은 추가 할인도 해드리니까 그거까지 참고하셔서 잘 읽어보신 다음에 마음 있으면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회비는 정말 저희가 이 안에 이제 클럽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 정도지, 이 안에 들어오시면 훨씬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보시면서 뭐 신뢰가 가신다 생각하시면 클럽까지 오셔서 함께 하셔도 정말 이거는 약속 드리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클럽 회원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상과 클럽이 따로 노는 그런 클럽은 아니다. 항상 저희는 이제 실전에서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그거를 이 클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도움되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